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천안의 한 중학교에는 빵 만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직접 만든 빵을 가족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도 전하고 있는데요. 빵 만드는 매력에 빠진 학생들은 일찌감치 진로를 정했다고 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방학을 맞은 한족 한 학교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천안 개광중학교 학생들은 직접 밀가루를 반죽해 빵을 만듭니다. 매끄러운 쪽 위로 가게 해서 살짝 밀어줍니다. 선생님의 손동작이 쉬워 보이지만 반죽은 손에 붙고 모양은 제각각입니다. 처음에 그냥 에이 이거 가지고 너무 꺼민 거 아니야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 너무 그래가지고 고생을 해요. 제가 좀. 숙성과 발효를 반복하며 구워지는 자신들만의 빵. 노릇노릇 구워져 나온 빵에 기대도 커집니다. 제가 못하지만 저한테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고소하고 달 것 같아요. 개광중학교 제과제빵 동아리는 체험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올해 첫 수업이지만 짧은 경험만으로도 일부 학생은 제빵사로 진로를 정할 만큼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달달한 빵을 딱 줘서 딱 먹고 기분 풀리게 하고 또 제가 어른 돼서 빵집을 차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빵의 맛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업은 전문 제빵사가 맡았고 학생들은 식빵과 쿠키, 케이크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틀에 박힌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자기가 좀 독특한 그런 걸 개발한다면 자기도 만족스럽고 남들도 먹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학교 주변 원도심이 침체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늘어났고 학생들은 이들을 위한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시가 추진한 원도심 특성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학생들이 마을과 이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빵이라는 한 소재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는 하나의 창구가 된 거죠. 네, 학교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고. 개광중 제과제빵 동아리는 빵 나눔과 함께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제빵 교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아산과 자매 결연을 맺은 세계 4개국 청소년들이 아산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물론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다도 체험에 나섰습니다. 닭이를 이용해 전통 방식 그대로 녹차를 우려내고 송화가루 반죽을 꾹꾹 눌러 차에 곁들이 다식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차를 다리는 방법에서 손님에게 권하는 방법, 마시는 방법 등 우리의 예법을 배웁니다. In Malaysia, we don't have tea ceremony, and it was a very interesting experience for me. 중국 동관시와 헝가리 미슈콜츠, 베트남 님빙성, 말레이시아 페탈링 자야까지 아산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 청소년들이 아산을 찾았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청소년 국제 교류 캠프로 한국을 포함해 5개국 6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7박 8일 동안 아산 선문대에 머물며 한국의 전통 놀이와 음식을 체험하고 현충사와 외화민속마을 등 아산의 관광지를 둘러봅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아산시 청소년들 역시 외국인과 소통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지만 이제 직접적으로는 체험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산시는 이번 캠프를 통해 자매 도시들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청소년들에게 국제적 감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나라들의 풍습과 또 언어, 문화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우리 지구촌에 우리 평화를 사랑하고
그 학자의 문화를 자랑할 수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의 10대 청소년들. 시간이 흐를수록 서먹했던 첫 만남의 순간을 잊은 채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옛 장항선 폐철도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가 최근 개통했습니다. 도로 상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선 2만 세대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도 생산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뻥 뚫린 도로를 막힘없이 질주하는 자전거 운전자들.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합니다. 장항선 폐철도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가 마침내 개통했습니다. 지난해 2월 착공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아산시 방축동에서 신창, 도고면에 있는 이 도로는 총 연장 10.2km에 3에서 6m의 폭으로 조성됐습니다. 저게 차광막 효과를 해주니까 날이 더울 때도 탈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하고요. 횡단보도 한 서너 군데만 조심하면은 20km 왕복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전체 도로 중 7.5km 구간에는 18,500여 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연간 8,000메가와트, 22,0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는 소나무 78,000그루를 식재한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그 밑에 이제 저희가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를 내므로 인해서 좀 그늘이 형성이 돼서 그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그 계절에 상관없이 이번 자전거 도로 개통으로 아산이 명실상부한 자전거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놀거리가 부족한 천안 지역에 물놀이 시설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올해가 처음인데요. 수질과 안전 등 이용에 문제는 없는지 장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풀장에서 어린이들은 어느 때보다 신난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미끄럼틀을 타고 힘껏 보트를 모는가 하면 거친 물장구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신이 난 건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올 수도 있고 또 큐브도 원래 1m 이상이면 안 되는데 큰 거 가져올 수 있어서 엄청 좋았어요. 지난 20일 천안 종합운동장 오륜문 광장과 도솔공원에 문을 연 무료 물놀이장입니다. 유아를 위한 수심이 얕은 시설부터 에어바운스 놀이기구와 유스풀 등을 갖췄습니다. 천안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안에는 놀이시설이 없고 아산이나 타 지역으로 많이 갔었는데 이제 시청에 가까운 데 생기고 이 근처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이용객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물놀이장 수질과 안전관리였습니다. 시설을 운영 중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전문 수질관리사를 배치하고 상수도를 24시간 여과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수질관리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24시간 여과기를 돌려서 물을 상시 최상의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놀이 시설에서 경험이 많은 안전요원과 간호조무사 등 40여 명을 상시 배치해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단은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천안 무료 물놀이장은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천안 지역 공예가인 최수용 씨가 올해 충남 공예품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자기 그릇에 은과 자개를 덧대 완벽한 조화를 이뤄냈다는 평가입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그릇과 국그릇, 접시 등으로 구성된 반상기입니다. 제49회 충청남도 공예품 대전 대상작인 최수용 씨의 작품입니다. 언뜻 보면 나무로 만든 목기 같지만 실은 도자기입니다. 한옥에 처마를 본떠 만든 것으로 한식과 가장 잘 어울릴 만한 디자인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공예가로서 할 일이
일반인들한테 필요한 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거기 안에 미가 더 첨가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약을 발라 영롱한 자태를 뽐내는 도자기 그릇. 여기에 은과 자개가 어우러져 고풍스러움을 더합니다. 예로부터 왕들은 독사를 피하기 위해 살균 효과가 뛰어난 은으로 만든 식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은은 고가인데다 금보다 공정이 까다로워 흔히 사용하는 재료는 아닙니다. 초벌, 재벌을 다 뗀 제품에다가 다시 은을 발라서 산벌을 합니다. 그 후에 다시 지금 이제 통영에서 많이 하는 나전칠기 기법을 이용해서. 최 씨는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오는 11월에 열리는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도 도전장을 낼 계획입니다. 또 천안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만큼 호두나 능수 버들과 같은 지역의 상징물을 활용해 천안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대적으로 문양을 만들어서 그 컵이나 접시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계속하면서 앞으로 그 천안에 대표될 수 있는, 내지는 뭐 전국에 대표될 수 있는 천안의 상품 내지는 특산품을 도자기로 만드는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 소속 의경 선수들이 줄줄이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동혁 감독은 주전 선수들이 빠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수 영입을 해왔다며 남은 시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K리그2 4위를 달리고 있는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 경찰청의 의경 선수 선발 중단으로 올 시즌부턴 의경과 일반 선수가 뒤섞여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의경 선수 14명이 잇따라 전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달 12일엔 안현범과 고무열 등 12명이, 오는 9월 6일엔 주장인 이명주와 주세종 2명이 전역합니다. 사실상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의경 선수들에겐 마지막 경기입니다. 처음에는 막 나가고 싶고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막상 제대일이 다가오니까 좀 시원섭섭하면서도 또 이제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축구 인생이 있어서 좀 기대도 되는 반면에 좀 걱정도 있고 반반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해 리그 득점 2위에 오른 고무열과 국가대표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는 주세종 등 팀 내 주전 선수들이 대거 빠지게 되는 상황. 박동혁 감독은 선수들의 전역이 예고돼 있던 만큼 이미 22명의 선수를 영입해 올 시즌에 대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추가 영입을 통해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희가 22명이란 친구를 처음에 이제 영입을 해서 시즌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점검을 했었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좀 약한 포지션을 지금 몇 명이라고 정하진 않았고요. 좀 취약 포지션에 대해서 영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 무궁화는 예산 문제 등으로 여전히 내년 시즌 참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축구 팬들이 주도하는 시민구단 창단 지지 서명에는 지금까지 약 10,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기도 과천에서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18개 부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12개 부가 이전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이삿짐을 실은 화물차가 속속 들어옵니다. 화물차에서 내린 짐들은 곧바로 사무실로 옮겨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한 겁니다. 과기부는 정부 세종청사의 여유 공간이 부족해 일단 어진동 정부 세종청사 인근 민간 건물을 빌려 사용하게 됩니다.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3주에 걸쳐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삿짐만 5톤 규모 화물차 200여 대 분량입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모두 8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상주하게 됩니다. 오는 2021년 정부 세종 3청사가 준공되면 행안부와 함께 입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1차관 소속의 부서, 다음 주는 2차관 소속의 부서, 그 다음 주는 공동부서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0일부터는 모든 부서가 한꺼번에 같이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2월 행안부에 이어 과기부까지 이전을 하면서 세종시에만 정부 18개 부 가운데 12개가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세종시 역시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 세종시는 민생과 관련된 중앙부처가 사실상 모두 위치해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버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로 어느 구간에서 실증에 들어갈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도 방향을 조정하는 핸들도 없습니다. 천장에 있는 라이다와 사방에 설치된 센서가 운전자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주변의 상황을 차량 스스로 인식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자율주행 기반 버스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세종시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세종시를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또 자율차 운행에 적합한 교통 등 각종 인프라를 갖춘 것이 또 좋은 평가를 받게 돼서 이번에 규제 자율특구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기반 버스는 주로 어디에서 운행될까? 크게는 도심과 공원 등 두 곳에서 실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우선 도심은 BRT와 지선 등 두 구간으로 나눠 운행되는데, BRT 구간은 세종터미널에서 세종테크밸리까지 6.3km, 지선 구간은 아름동에서 도담동 BRT 정류장을 거쳐 싱싱장터로 이어지는 2.2km 구간입니다. 그리고 공원은 올해 1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중앙공원 전용 주행로에서 대규모 도심공원 내 이동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점검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선 5-1 생활권에 조성 중인 스마트 도시 시범도시와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기반 버스가 세종시 곳곳을 누빌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떠오르고 있는 세종시의 위상 때문인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많은 인물들이 자천타천으로 출마 예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한곳인 지역구가 두 곳으로 분구된다는 가정 아래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인물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의원이 지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대략 6명. 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윤영권 현 세종시의회 의원, 이강진 현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이영선 지방분권 세종회의 대변인, 이종승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부위원장 등입니다. 이들 모두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자유한국당은 최근 시당 사무처장을 교체하는 등 내년 총선에서 서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과 송하영 현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유용철 전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 협의회장, 이성용 세종시민포럼 도시발전연구소장과 조관식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최민호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등이 자천 타천으로 출마 예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김중로 국회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고 정의당에선 최근 선출된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실질적 행정 수도로 떠오른 세종시의 위상 때문인지 민주당에선 이낙연 총리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중앙 정치인의 세종시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시각입니다. 아직 완성되고 있지 못한 행정수도라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좀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데에서 세종 시민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신 분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한편 내년 총선 출마 예상자와 주요 총선 이슈를 점검해본 시사토크 견제구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티브로드 세종방송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세종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월 봄꽃축제와 8월 복숭아 판촉전으로 나눠 개최했던 것을 다시 하나로 통합해 개최한다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기존의 문화공연 위주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가족 단위 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도농교류형 축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